안녕하세요. 저는 33살 평범한 직장인 남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로 61살이 되셨습니다. 6년 전에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고 지난달에 재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69살이시고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5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고요. 저희 둘 다 미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재혼하시는 날 저희 형제가 가서 축하드렸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축하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아버지에게 연락이 오셔서는 저에게 페륜아라고 하시면 욕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페륜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 검색을 해보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심각한 사건들이 나오더군요. 제가 그 정도인가 싶었네요. 저는 어머니가 이혼을 하실 때도 그리고 재혼을 하실 때도 늘 어머님을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소리를 듣는 건가 싶지만 지난 시간 동안 아버지가 하신 행동들을 보면 어머님의 재혼은 행복하다 못해 통쾌하기까지 하거든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 집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조상님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상이 살렸다라는 소리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상이 망하게 만들었다고 느껴지네요. 저희 아버지는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가끔은 집착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제사와 관련된 것들을 잘못 건들면 그날은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님은 제사 때문에 손목이 부러지기도 하셨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 이야기가 나오면 주로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남자인 저도 제사라면 정말 질릴 만큼 질린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제 손으로 직접 제사상을 준비해보기도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아래로 여동생이 둘, 남동생이 하나 있으시고요. 지금은 아버지만 빼고 다른 형제분들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시고 예전보다 더 열심히 조상님들을 챙기시더군요. 제가 어릴 때 한 달에 한 번꼴로 명절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매달 친척들이 모였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모두 제사였었고 음식은 늘 저희 어머니 혼자 하셨습니다. 그러다 딱 한 번 어머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생 때 벌어진 일입니다.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집 전화기를 던지시기도 하셨고 그때 처음 이혼 이야기가 나왔었네요. 황당한 건 그 이혼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가 먼저 꺼내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더 화가 나서 혼자 주방에 가시더니 무슨 큰 소리가 났었고 그때 손목이 부러지셔서 병원으로 가셨네요. 일주일 정도 외갓집에 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등학생인 제가 봐도 이혼하는 게 맞아 보였네요. 그렇게 어머님이 계시지 않은 일주일 동안 제사가 있었고 그 음식을 제가 했습니다. 원래는 고모들이 와서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쁘다고 하시며 만들기 어려운 것들만 고모님이 해서 싸갖고 오겠다고 나머지는 저보고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차려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상하게 차렸죠.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올리다가 김치를 꺼내놨다고 아버지께 혼나고 잘했다 고생했다 말은 없이 욕만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그때부터 질려버렸습니다. 외갓집에 가셨던 어머님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오셨고요. 표정이 무척 어두우셨어요. 아버지는 되려 더 당당하게 화를 내셨고요. 그 뒤로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학교 교장까지 하고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늘 교육자 집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셨고요. 항상 당당하셨고 늘 본인이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도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제 동생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영주권 받아다가 완전히 정착할 생각인 듯해요. 지금은 나름 괜찮은 회사에서 회계사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동생이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동생을 보러 미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서 못 가고 있었는데 동생이 자기가 어머니 표값을 모아놨다고 해서 제 몫은 제가 내고 그렇게 먼 미국에 다녀왔었어요. 동생이 숙소도 다 잡아놓고 미국 모텔이라고 하던데 상당히 좋더군요. 1층짜리 건물에 방마다 커튼이 달린 큰 창문이 있었고 침대도 크고 한국의 모텔 가는 느낌이 많이 달랐네요. 거기서 일단 자리를 잡고 일주일 정도 동생의 안내로 이곳저곳을 구경했어요. 거기가 뉴저지라는 곳이었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참 신기하고 일단 미국은 뭐든지 크기가 엄청 크더군요. 심지어 날아다니는 파리도 한국보다 컸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내일이 할아버지 기일이라고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해야겠다며 장을 보러 가자고 하셨어요. 처음엔 농담이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엄청 진지하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외국마트에는 재료를 구하기 힘들었어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 찾았습니다. 한인마트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물건들도 다양하게 많이 있더군요. 거기에 가보면 그냥 한국마트랑 다를 게 없습니다. 한국 된장, 고추장, 김치, 밥솥 다 팔고요. 거기 모든 게 다 있더군요. 아버지는 여행 와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며 이것저것 사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가격은 한국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사고 기본만 하자며 장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다 사들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소주랑 포 정도 놓고 지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음식 재료들을 잔뜩 사오셨어요. 문제는 모텔 안에서 음식을 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커피포트 달랑 하나 있고 무슨 수로 거기서 전이며 고기며 이런 걸 하나요.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기에 하지 말자고는 못하고 간단하게 하시자고 저랑 동생이 사정을 했어요. 근데 전혀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힘들수록 더 성심껏 제사를 모셔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셨고 모텔 앞 주차장 구석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놓고 음식을 하면 되지 않냐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셨어요. 보다 못한 어머님이 그럼 3일 뒤에 한국에 가서 바로 제사를 지내자고 타이르셨고 그러다가 더 혼나셨네요. 무슨 제사를 아무 때나 편할 때 지내는 게 어딨냐면서 엄청 나무라셨어요. 결국 어머님도 폭발하셔서는 아니 지금 다른 나라에 있는데 조상님들이 어찌 찾아오시냐고 여기는 다 서양 귀신들밖에 없는데 어디 겁나서 조상님들이 오시겠냐고 고집 좀 그만 피우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제사를 빼먹으려고 한다면서 구박을 하셨고 결국 어머니는 음식 안 한다고 해외여행 중에 제사 음식을 하는 경우가 어딨냐면서 하고 싶으면 혼자 하라고 나는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제사를 안 하겠다고 어머니가 대놓고 이야기하시니 그때부터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셨고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어버리고는 쳐다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심한 말을 쏟아내셨어요. 그쯤 되니 제가 봐도 아버지가 좀 이상할 정도로 집착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게 한참을 퍼부으시더니 가스버너를 들고 혼자 주차장으로 나가셔서 음식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다 모텔 관리인이 아버지를 보고는 막 소리를 질렀는데 동생이 가서 사과하는 것 같았고요. 아버지는 밖에서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 관리인에게 그것도 한국말로 계속 소리를 지르셨네요. 결국 제 동생이 자기 숙소에 가서 음식을 해갖고 왔어요. 동그랑땡하고 고기를 구워서 왔습니다. 애초부터 동생 숙소에 가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가 대학생 4명이 함께 사는 곳이라고 했어요. 중간에 주방이 있고 방이 4개 있어서 각자 그 방에서 지내고 주방만 공동으로 쓰는데 그것도 그들만의 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동생이 그 룰을 어기고 밤늦게 요리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동생이 자기 숙소에 다녀오는 동안 저는 모텔에서 불을 쓰지 않는 음식들을 했습니다. 과일이나 그런 거요. 아버지는 모텔 구석에서 밤을 깎고 계셨고요. 어머니는 침대에서 절대 안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새벽 3시에 미국 뉴저지의 한 모텔에서 화장대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침대에 누워 계셨고요. 아버지는 틈틈이 어머니에게 구박하셨습니다. 다음날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이틀 동안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심하게 구박을 하셨고 옆에서 듣기 힘들 정도로 하셨어요. 결국 마지막 날엔 어머님은 동생 숙소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결국 그게 발단이 돼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 다음 제사도 어머님이 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자 집안 며느리가 그걸 왜 안 하냐고 아버지가 소리 지르셨고요. 그럼 제사 음식 잘하는 여자랑 나가 살라고 어머니도 계속 되받아 치시고 나중에 죽어서 저승에 가서도 제사 음식 할 것 같다고 지겹다고 절대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같이 못 산다고 하셨네요. 이혼 이야기를 어머님이 먼저 꺼내신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아버지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제사 음식 하다가 한번 싸우시고 어머님이 나가셨다가 그냥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당당하게 이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이야기만 꺼내면 어머니도 위축되시는 것 같았고요. 그때 어머니 나이가 55살이셨고요. 아버지가 63살이셨네요. 어머니가 이혼을 어려워한다는 걸 아셔서 그런지 협박 수준으로 이혼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두 분은 진짜 이혼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렸어요. 자식이 부모 이혼을 돕는다는 게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전 솔직히 어머니가 이혼하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혼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했었고요. 나중에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변호사를 한번 만나보시라고 했습니다. 제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나머지는 어머님 선택이셨습니다. 제 동생도 부모님 이혼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두 분은 이혼을 하시고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막무가내셨어요. 이혼을 하고 따로 살고 계셨는데도 제삿날이 다가오면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음식을 하라고 하셨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아버지가 주장하시는 건 이혼을 했어도 부부의 연은 끊긴 게 아니고 심지어 지금 아버지 연금도 어머니에게 일정 금액이 매달 들어가고 있으니 아버지가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혼 후에도 남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어머니도 이혼을 했어도 며느리 역할을 하라면서 제삿날이 되면 오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날 아버지에게 가셨어요. 저도 함께 갔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기본적인 제사상이나 이런 건 다 해두셨더라고요. 아침부터 다 닦고 준비했다면서 음식만 빨리 와서 해놓고 가라고 하셨네요. 과일이나 그런 건 아버지가 직접 다 차리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곧장 제사상으로 가시더니 그걸 한 번에 다 뒤집으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가 제사 때문에 싸우다가 집 전화기를 거실 바닥에 던진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게 마음에 남으셨는지 어머니 핸드폰을 아버지 보는 앞에서 거실 바닥에 던져버리셨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상을 보시며 꿈에서라도 이 집 조상들이 날 찾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긋지긋하다고 하시며 아버지에게도 다시는 날 찾지 말라고 죽기 직전에도 죽어서라도 절대 찾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한참을 제사상만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더 충격이었네요. 전 아버지가 반성 비슷하게 아니면 후회라도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엄마 치매 같다고 검사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도 더는 대꾸를 안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더는 가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저에게 연락하시더니 어머니 번호를 알려달라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시며 계속 물어보셨어요. 저는 중간에서 무조건 다 막았습니다. 절대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는 모든 화를 저에게 다 풀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 속초에서 지내십니다. 거기서 친한 친구분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어떤 멋진 분을 만나서 3년 전부터 연애 비슷하게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저에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거든요. 대충 눈치로만 알고 어머님 친구분들을 통해서 언뜻언뜻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작년에 갑자기 연락 오시더니 속초에 한번 내려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처음 어머님의 그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인상이 너무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머니도 행복하신 것 같아서 참 좋았네요. 재혼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이제 행복하게만 지내시라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동생이랑은 그 자리에서 화상통화를 했고요. 동생도 너무 잘 되었다고 기뻐하고 그날은 유독 저희 어머님이 더 아름다워 보이셨어요. 그렇게 두 분은 지금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 소식을 전하기가 참 힘들었네요. 근데 저번에 또 제사 문제로 저에게 전화하셔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욕을 하시길래 그때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재혼하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어머님이 다른 집 며느리가 되셨으니 그만 잊고 놓아주시라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네요. 그러냐? 하고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문자하셔서 그럼 제사 음식은 이제 누가 하냐 하시길래 제가 그 제사를 이어받을 일은 절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동생도 미국에서 제사를 지낼 상황도 아니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에게 제사 이야기를 하시며 욕을 하십니다. 폐륜 이야기도 그때 나온 거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참고 지내고 있어요. 좀 더 포기하시면 그때 저도 결혼하려고 합니다. 며느리가 생기면 또 포기를 못 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나중에 결혼을 하면 제 가정을 위해서라도 조상님들 말고 제 가족들만 챙기고 살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